안녕하세요. 오일독 채널의 멍상공입니다. 오늘은 펫 아로마 테라피 19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겨울철을 맞아 반려견의 발바닥을 관리해 줄 수 있는 풋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바닥 관리에 적용해 주는 제품은 밤 형태를 선호합니다. 물론 로션 타입을 선택하셔도 되지만 특히 겨울철에는 아이들의 발바닥이 더 거칠어지고 등이나 배 등의 일반 부위와 달리 발바닥은 훨씬 더 거칠고 딱딱하기 때문에 로션보다는 밤 타입의 제품으로 관리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인 듯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만드는 풋밤은 대형견이나 실외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도 효과적입니다. 그럼 먼저 재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베이스 오일로 시어버터 5g, 아르간 오일 9g, 햄프시드 오일 8g, 두 번째 밀랍 6g, 세 번째 에센셜 오일로 마조람 오일 3방울, 라벤더 오일 2방울, 주니퍼베리 오일 2방울, 마지막 첨가물로 비타민 E 2g입니다. 이상입니다. 위 재료는 풋밤 30g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풋밤의 주 목적은 겨울철 아이들의 거칠어진 발바닥의 보습과 겨울에 산책 시 발라주시면 동상을 방지해 줄 수 있는 목적도 있습니다. 물론 발바닥에 동상이 걸릴 정도로 추운 날씨라면 산책들은 안 나가시겠지만 그래도 겨울철 밖에 나가시기 전 발라주시면 동상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재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이스 오일로 시어버터입니다. 시어버터는 지난 아토밤을 만들면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버터류는 오일의 형태보다 보습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고보습을 위한 제품에 적용하시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오일에 비해서는 열에 약하고 고보습제이다 보니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습니다. 저의 피부가 악건성이다 보니 겨울철에는 특히 건조함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고보습의 바디로션을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이때 시어버터를 넣습니다. 하지만 너무 고보습만을 위해서 많이 넣다 보면 발랐을 때 끈적거리는 느낌이 있으니 좋다고 무조건 많이 넣지 마시고 적당량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시어버터에 대한 설명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르간 오일입니다. 아르간 오일은 그동안 보습을 위한 대표적인 오일로 제가 많이 사용했던 오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오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혹시나 만드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보습에 좋은 오일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르간 오일에 대한 설명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햄프시드 오일입니다. 햄프시드 오일은 대마나무의 씨앗으로부터 얻어지는 오일로 필수 지방산, 비타민 A, D, E, 미네랄, 오메가3와 6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햄프시드 오일은 생선 오일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오메가3와 6를 공급하는 오일입니다. 이런 햄프시드 오일의 효능은 피부 자극을 완화시키는 기능이 있으며 표피 방어막 기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 오일입니다. 또한 가려움을 진정시키고 건조한 피부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바닥이 가려워서 핥는 아이들에게도 효과적입니다. 이상으로 베이스 오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밀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아토밤을 만들 때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풋밤을 만들 때 밀랍의 쓰임새는 오일을 고체 형태, 즉 밤 형태로 굳혀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만약 발바닥에 대한 제품을 밤 형태가 아닌 로션 형태로 만드실 분들은 밀랍 대신 올리브 왁스를 넣어주시면 로션 타입의 제품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밀랍의 효능은 수분과 유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밤 형태의 제품이 고보습의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에센셜 오일인데요. 이번 풋밤을 만들면서 제가 선택한 에센셜 오일은 마조람, 라벤더, 주니퍼베리입니다. 첫 번째로 마조람 오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조람 오일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특성이 있어 동상 치료에 유용합니다. 또한 피부 감염, 세균 억제 등의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마조람 오일은 티트리 오일과 비슷한 효과가 있지만 티트리 오일에 비해서는 순한 오일입니다.
그러니 마조람 오일이 없으신 분들은 티트리 오일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마조람 오일의 발형적인 측면의 효능은 신경 긴장, 스트레스 관련 증상 또는 특징적으로 불안, 불면 증상이 교대로 나타나는 피로감에 적용하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마조람은 많은 양을 사용하면 졸음을 유발하고 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마비가 올 정도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없을 듯 합니다. 두 번째로 라벤더 오일입니다. 라벤더 오일은 그동안 몇 번 소개해드렸듯이 동물들에게 사용했을 때 가장 무난한 오일 중에 하나입니다. 라벤더 오일은 항박테리아, 항감염, 항균, 살균, 항진균의 효과를 갖고 있는 기능적인 오일입니다. 또한 가려움증의 방지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병, 건선, 습진, 종기 등 염증과 관련된 치료에도 효과적입니다. 발형적으로는 신경계를 조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라벤더는 스트레스를 다루는 효과가 있어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에 특히 효과적인 오일입니다. 또한 편두통과 두통의 치료에도 효과적인 오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니퍼베리 오일입니다. 주니퍼베리 오일은 세균, 바이러스의 탁월한 오일로 진물이 나는 습진, 여드름, 건성과 같은 피부 질환에 적용 시 효과적인 오일입니다. 또한 따뜻하게 데워주고 원기를 북돋아주는 효과는 피곤함, 순환 부족, 손발 찬데 유용하며 냉기와 습한 기운과 연관된 질병에 효과적인 오일입니다. 발양적인 측면으로는 신경피로, 지적작용의 피로에 권장되는 오일입니다. 이상으로 에센셜 오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첨가물인 비타민 E입니다. 풋밤에서 비타민 E의 가장 큰 역할은 보존제, 즉 방부제의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산패를 방지해 보존 기간을 늘려줍니다. 오늘 만들 풋밤에는 수상층이 없어 모두 유상층, 즉 오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용성 보존제인 비타민 E를 넣었습니다. 또한 비타민 E는 피부 세포막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는 역할을 해서 피부가 자외선, 오염물질 및 노화로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피부 속 깊은 곳까지 보습을 주어서 피부의 호흡과 신진대사를 도와줍니다. 오늘 만들 풋밤은 모두 오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보습 로션이나 스킨 스프레이에 비해 보존 기간이 긴 편입니다. 그래서 보존제, 즉 비타민 E를 넣지 않아도 되지만 비타민 E는 보존제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보습제와 기타 작용을 하므로 첨가물로 선택해 보았습니다. 물론 없으신 분들은 넣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으로 재료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펫 아로마 테라피 11화 아토반 편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기에 베이스 오일과 밀랍을 용량대로 넣고 핫플레이트에서 서서히 녹여줍니다. 두 번째, 모든 재료가 녹으면 가열을 멈추고 온도가 45도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식혀줍니다. 세 번째, 45도 이하로 온도가 내려가면 용량의 에센셜 오일을 넣어준 후 잘 섞어줍니다. 네 번째, 첨가물을 용량대로 넣어주고 잘 저어줍니다. 다섯 번째, 용기에 부어주고 3시간 이상 굳히면 밤 형태로 완성됩니다. 이상입니다. 풋밤은 수시로 발라주셔도 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겨울철 산책 나가기 전에 발라주셔도 좋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일독 채널을 오픈하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올려드렸던 손소독제와 룸스프레이 편을 보시고 만들어서 사용해보세요. 코로나로부터 조금은 더 안전해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오늘은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